안녕하세요. 이동 한방병원의 최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위장이 굳어지는 병 담적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왜 굳어지나 그 메커니즘을 또 설명했고, 또 담적 증후군이 있으면 위장병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온몸이 다 아프다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치료법까지 마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담적 증후군이 있으면 발생되는 질환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볼 건데, 두통에 대해서 설명할 거예요. 두통 잘 치료되는 사람은 안 봐도 돼요. 근데 이런저런 검사해도 안 낫는 분들, 이것을 보시면 두통이 왜 발생되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치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실 두통 환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대부분 진통제 정도로 이렇게 해결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두통이 아주 심한데, 아무리 그 MRI 찍고 뭐 다 검사하고 그래도 전혀 이상이 안 나타나는데 너무 죽을 만큼 아픈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왜 그런지 오늘 그 시간들을,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어요. 사실 제가 독일의 그 의학하고 많이 교류를 하면서 그쪽을 의사들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 독일에서,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통증 클리닉 병원이 아주 큰 병원이 있었어요. 거기 병원장은 이제 심장을 전문하신 분인데, 제가 거길 방문하니까 다 당신이 직접 병원을 이렇게 안내하면서 저를 보여주시는데, 한 2층인가 갔는데 어떤 젊은 30대 남자분인데 이 팬티만 입고 벽에 기댄 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서 소방호수 같은 물줄기를 그 사람 등에다가 막 쏴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서 여쭤봤어요, 병원장한테. 그랬더니 이분이 편두통 환자래, 마이그레인 환자인데, 진통제를 많이 쓰면 심장 나빠지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중풍이 올 거라는 걸 이분은 알더라고요. 되게 그 부작용이 있어요, 진통제를 많이 쓰면, 오래 먹으면. 그래서 그런 거는 자기 의사의 더 이상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의학의 경락 이론을 좀 활용해서 등에 경혈자리에다가 물줄기를 막 쏴댔더니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계속 매일 와서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해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소개를 했는데, 진짜 두통이라는 게 진통제로 치료해서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다른 방법이 좀 이제 의학에서 강구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가 연구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긴장성 두통,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혈관성 두통,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제 두통 환자를 치료하면서 저 나름대로 서양의학하고 한의학을 접목해가지고 새로운 두통의 원리들을 이제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선 긴장성 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긴장성 두통은 여기 머리 부분이 있잖아요. 두피와 그 근육,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 때문에 온다고 저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가 딱딱해지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굳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담 독소라는 거 이제 아시죠? 담은 무조건 조직에 끼면 굳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뒷목이 딱딱하게 굳어지면 뭐 결렸다고 그랬죠? 담 결렸다고 그랬잖아요. 담이라고 하는 독소는 그 조직에 끼면 딱딱하게 굳어져요. 그래서 두피, 근육까지 이렇게 담이 끼면 굳어진다. 굳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머리를 압박을 하죠. 그래서 담을 빼주면 어떻게 돼요? 얘가 부드러워지면서 뒷목도 풀리면서 두통이 사라져요. 긴장성 두통은 굉장히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 치료가 되면 또 음식만 몇 가지 조심하면 잘 재발을 하지 않습니다. 되게 보면은 여기 뒷목 어깨 막 아파가지고 마사지 저는 1년에 마사지 값만 1,000만 원 들어가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럼 마사지 하면 그날은 편한데 그 다음날 또 재발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오래 지속이 됐는데도 이 담적 증후군을 치료하게 되면 며칠 만에 이거는 사라집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원인 제거하면 금방 해결이 되는 거죠. 아무튼 긴장성 두통은 그렇게 어려운 병이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혈관성 두통이에요. 혈관성 두통은 치료약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질환입니다. 근데 이것도 원인을 잘 이렇게 따져보고 그것을 해결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단 말이죠. 우선 혈관성 두통은 욱신욱신하고 눈까지 선망 형태가 번쩍번쩍하고 한번 아프면은 너무 쪼개지게 아파가지고 이거 내가 어떻게 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그래서 응급실도 가고 찍어보기도 하고 뭐 신경안정도 쓰고 진통제 쓰고 그런데 낫지를 않아요. 근데 그 혈관성 두통이 나타나는 걸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보면 이제 해결길이 열려요. 뇌 혈관이 있잖아요. 뇌 혈관을 이렇게 하나 떼어내서 크게 확대한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피가 흐르는 거죠. 혈액이. 혈관이 있는데 이 혈관이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이. 이게 굳어지는 거예요. 혈관은 가늘잖아요. 근데 늘어났다 줄었다 해요. 모르셨죠? 탄력이 있어요. 피가 빨리 흐르면 싹 늘어나 준다. 그래서 혈관에 압력이 가해져서 혈관 통증이 생기지 않도록 또 혈압이 오르지 않도록 이렇게 늘어나죠. 또 피가 너무 적게 흘러서 끝까지 혈액 공급을 못할 것 같으면 싹 이렇게 좁아져 가지고 피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끝까지 혈압도 너무 저혈압이 되지 않도록 하는 혈관 스스로가 조절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딱 굳어졌다 이게. 굳어지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피가 팍 빨리 혈압도 오르고 팍 흘러. 그러면 이게 늘어나줘야 되는데 안 늘어나니까 막 혈관에 압력이 많이 강해지겠죠. 그러면 통증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통증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이 굳어지는 게 편두통의 첫 번째 원인이에요. 근데 혈관이 왜 굳어질까요? 담독소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담이라고 하는 독소가 그 뇌 혈관에 피 속에 껴서 가면은 혈관이 딱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늘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알겠죠? 또 혈관이 굳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액이 없어서 그래요. 이 혈관은 윤활유 같은 그런 진액들로 아주 부드럽게 항상 진액을 공급을 해줘요. 우리 몸에서. 참 신비하죠? 그게 콩팥에서 만들어가지고 혈관에다가 계속 진액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꼭 기름 같다고 할까요? 아니면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 오일? 그런 느낌의 그런 진액들, 아주 좋은 진액들을 그것이 콩팥에서 만들어져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장을 통해서 일단 분해되고 다 된 것들이 간으로 가서 다시 한번 더 작게 재처리 돼가지고 심장과 흉선과 이런 걸 통해서 온몸에 공급하는 게 바로 피죠. 그리고 림프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번 더 여과돼요. 더 아주 미세한 그런 아주 좋은 정밀로운 그런 물질들로 변화되는데 그 물질들을 콩팥에서 만들어서 저장을 해 놓습니다. 콩팥은 두 개잖아요. 하나가 저장을 한다고. 그 진액을 저장했다가 계속 공급해줘요. 그럼 눈에 공급해주면 안구 건조가 안 생겨. 관절에다가도 공급해주면 관절이 뻑뻑해지고 그러질 않죠. 또 위장에다가 공급해주면 위산을 해서 방어를 할 수 있고 하는 등의 우리 몸에 전신에 공급해서 엔진 오일처럼 다 촉촉하게 부드럽고 윤활하게 만들어주는데 이런 진액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부족할까요?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 과로를 많이 하면 진액이 말라요. 우리가 기계를 오래 쓰면 기름이 다 마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너무 과로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헛땀 내고 밤에 그리고 갱년기 되고 막 이러면은 또 나이가 들고 그러면은 진액이 말라서 혈관에 엔진 오일 같은 오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딱딱해진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굳어져서 저런 편두통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혈관이 굳어지는 병을 뭐라고 그러죠? 동맥경화. 근데 동맥경화의 원인을 콜레스테롤이라고 그러잖아. 콜레스테롤은 지방이잖아.
지방이 굳게 해요, 안 굳게, 부드럽게 해요? 여러분들 그 요리할 때 기름 가지고 부드럽게 하잖아요. 근데 끼는 건 끼는지만 굳게는 안 한단 말이야. 혈관이 굳어지는 건 뭐 때문에 그래? 담독수 때문에 그래요. 진액이 부족해서 혈관이 굳어진다는 건 이제 아시겠죠? 진액이 부족해서요, 혈관이 굳어져서 혈관성 두통이 나타나면 진통제가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그걸 잘 참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이 확장이 되는데 지나치게 확장이 되는 거야. 지나치게. 왜 지나치게 확장이 될까? 간 때문에 그래요. 뭐 요즘 간 때문이야 하는 말도 하는데 간이 그 혈관을 확장을 시켜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뭘 받는다고 그러죠? 열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열이 간에서 생겨요. 간이라는 건 열이 많은 장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에 확 열이 생겨요. 강한 열. 그래서 화를 내게 돼요. 알겠죠? 다 이어지는 거야. 열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 열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간에 열이 생긴 게 뇌의 혈관을 열로 확 공격을 하니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위 뇌 조직을 압박을 해야 안 해요. 혈관이. 압박을 하죠.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확장돼요. 그래서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간의 열이 뇌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것도 한 부분 있지만 간에 열이 생기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콜티졸이라든가 뭐 이렇게 카테콜람이라든가 아세틸콜린이라든가 하는 그런 호르몬들은 좋은 호르몬이기는 한데 너무 많이 생기면 막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올리고 많은 독성 문제를 여기저기서 만들어내요. 간에 열을 받을 때 그런 호르몬들이 간의 열이 뇌하수체를 자극을 해요. 그럼 뇌하수체에서 그런 호르몬들 분비를 많이 시켜서 그 호르몬 자체가 혈관을 확장시킨단 말이죠. 혈압도 올리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혈관이 너무 지나치게 확장이 돼서 혈관성 두통을 만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뇌에는 피 공급을 원활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뇌 세포에다가 피를 공급을 잘 해줘서 뇌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피를 누가 공급하죠? 심장이 공급하죠. 근데 심장이 약한 사람들이 피를 공급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 긴장돼, 예민해. 누가 아주 압박하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여기 위축이 돼요. 가정에서도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직장에서 직장 동료로부터, 친구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강박 상태 되고 심장 기능이 위축이 되죠. 그럼 혈액 공급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진 않지만 약하게 할 수밖에 없죠. 이 심장이 이제 약해지면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못 해가지고 여기에 빈혈 현상이 생겨요. 그걸 피혈이라고, 좀 피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피가 부족해서 빈혈이 생기면 블라드킨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많이 생기는데 그게 통증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피 공급 안 되면 손끝도 저리고 아프고 그러잖아요. 피 공급 안 되면 그런 통증 물질들이 생겨요. 그래서 두통을 만들어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나쁜 피. 어혈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어혈. 혈전은 얘기 아시죠? 나쁜 피가 제일 많이 생기는 것은 혈액이 탁해서도 생기지만 이게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교통사고 같은 거 이런 경우에 생기면은 뇌에 나쁜 피 같은 게 처음에 생깁니다. 뇌나 심장이 튼튼한 사람들은 금방 다시 좋은 피로 바꾸는데 약하거나 너무 심하면 나쁜 피가 형성이 돼요. 혈전 같은. 그 한약 용어로는 이제 어혈이라고 그러고 서양약 용어로는 혈전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것이 보이질 않아요. MRA나 이런 쪽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나쁜 피들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혈관에 끼고 뇌세포에 끼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 트라우마틱 페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교통사고나 다친 이후에 계속 통증에 시달린 사람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것은 검사하면 안 나와요. 근데 바로 이런 악혈, 어혈, 혈전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편두통, 혈관성 두통이 왜 생기는지 알겠죠? 네. 예? 네. 굳어지는 거, 그 다음에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빈혈, 심장이 약해서
빈혈, 피폐혈 현상 생기는 거, 또 뭐 나쁜 물질들이 혀피들이 있는 거.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하냐면 혈관이 굳어졌으니까 뭐를 없애죠? 담 독소를 없앤다고. 담 독소를 없애고 이제 뇌 혈관에다가 진액을 공급해요. 그 다음에 이제 혈관이 확장되게 한 원인이 간의 화합병 때문에 그러니까 간화를 내려줘서 간에서 혈관을 너무 지나치게 팽창시키지 않도록 간을 조절해주는, 그리고 나쁜 호르몬들이 지나치게 생성되는 것을 좀 조절해주는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심장을 강화시켜가지고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심장 강화제를 씁니다. 그리고 나쁜 피가 있다라고 생각되면 혀에 보면은 자색처럼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의 경우는 나쁜 피를 없애주는 약을 같이 씁니다. 아무튼 이런 4가지 치료법들을 적용하니까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두통을 유발할 수 있는 배경을 다 해결해 주니까 뇌가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된 겁니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시는 환자 한 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는데요.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통을 오래 앓으셨나요? 조금 한 4년 정도. 4년 정도. 예. 그동안 좀 어떻게 치료를 했고 검사 같은 것도 받아보셨는지. 예, 직장 다니면서 예. 치료는 좀 등한시했고요. 예. 근데 올 3월 달에 예. 4번을 응급실로 그냥 실려갔어요. 두통 때문에? 네, 두통 때문에. CT, MRI 찍었더만 진짜 거짓말같이 머리에는 아무 이상이 없고 뇌출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핏줄이 부었을 거다 하고 그래서 이렇게 두통이 머리가 쪼개지듯이 아픈갑다 했는데 없어요, 아무 이상. 그렇게 맨날 이상이 없어.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다음날 또 아파가지고 또 119로 실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고생을 많이 하셨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적인 것도 낭비지. 피를 가면은 또 피 검사한다고 매번을 또 뽑으니까 또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그러니까 진통 뭐 그냥 수혈에다가 그다음 혈압이 또 150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니까. 그럼 혈압을 낮춰주면은 좀 두통은 좀 완화됐을 텐데 그러지 않았었나요? 조금 혈압은 내려가면은 약물 치료를 이렇게 막 하면은 어느 정도 한 128까지는 내려갔어요. 저희 병원은 언제 오셨어요? 저는 그때 그래 4월 10일 날 정도 예약이 돼 있는데 너무 좀 긴박한 상황이라서 4월 3일 날 앞당겨 갖고 올라왔어요. 지금 한 보름 이상 치료를 받으셨죠. 지금 상태는 어떠세요? 지인들은 서울 무슨 병원을 떨물거리면서 그걸로 가야 정확한 그거를 알지 이라는 이게 한 방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령으로 한 방이든 양방이든 요번에는 내가 낫어야 된다. 근데 여기에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 같은 증상들만 모인 많이 효과를 봐서 나도 이쪽으로 이제 요번에는 됐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믿음 반, 좀 의심 반 그랬죠. 그걸 한 10일 정도 이제 지나니까 앞머리가 좀 덜 아프니까 이제 막 병동도 좀 돌아다니고 이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조금 말도 이제 조금 섞고. 예. 제가 진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치료했는지를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맥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맥을 저희가 보면은 심장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받고 좀 압박을 잘 받는 그러한 좀 스트레스 대응 방식을 좀 그렇게 혼자서 삭히고 이렇게 그래서 심장이 많이 위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이 위축되다 보니까 뇌에다가 혈류 공급을 못 해가지고 뇌 세포들이 빈혈 현상이 가끔씩 생기면서 손상이 거기서 이제 통증 물질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심장이 위축이 된 사람들은 파킨슨병이 잘 생겨요. 그래서 심장이 강해져서 뇌에다가 혈액 공급을 잘 시키도록 그렇게 하는 치료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한번 혀를 한번 보겠습니다. 혀를 쭉 내밀어서 혀가 담색이에요. 빨개야 되는데 핑크색이어야 되는데 담색이면서 누런 태가 있어요.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은 그 혀에다가 혈액 공부를 충분히 못 해가지고 혀 색깔이 약간 옅어져요. 그래서 심장에서 혈액 공부 못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혀를 통해서도 또 이게 지금 반증이 되는 겁니다. 태는 위장에서 올라오는 태예요. 네. 누런태인데 네. 그게 담독소입니다. 담독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담독소가 위장에 많이 형성이 돼서 뇌의 혈관을 굳게 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소화는 잘 되세요? 평상시에? 소화 뭐 오장육부는 참 튼튼하다고 이때까지는 근래야 가지고 네. 갑자기 끄 소리가 나면서 소화가 좀 안 되고 그래서 네. 제가 위장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잠깐 누워 보실까요? 네. 위장에 담적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소화가 안 되면서 두통 있을 때 미식거리는 게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심장 여기가 답답하거나 숨찬 것도 있었나요? 숨이 좀 차지. 예, 그렇죠. 제가 위장을 누를 텐데요. 여기가 이제 위장부예요. 그리고 여기가 소장이고요. 여기 양옆이 이제 대장이고 그런데 위장은 이렇게 우리가 누르면 한 요만큼 밑에 피부, 근육, 지방, 복막 밑에 위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누르면은 위장의 서페이스 표면이 얼마만큼 손상이 와 있는지, 얼마만큼 굳어져 있는지, 그래서 담적 증후군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복진으로 꼭 누워서 해야 돼요. 이게 아프죠. 네, 바로 이게 담적입니다. 이 위장이 담 독소로 굳어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담이 지금 뇌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면은 이제 뇌로 가는 피가 아주 맑은 피가 올라가죠. 그래서 또 편도통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혀도 좀 더 좋아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장 상태도 보니까 소장은 더 심해요. 이렇게 돌덩어리 같아요, 여기가요. 네. 근데 이것이 이 소장에 있는 담적은 담은 심장으로 주로 많이 갑니다. 심장 근육에도 담이 껴서 숨차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같이 없애면 이제 뇌는 맑아지고 여기도 편해지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위장하고 소장에 있는 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했을 거예요. 하고 있을 거예요. 심장에 껴 있는 그런 담 독소를 제거하는 치료를 하고 있고 또 뇌를 맑게 하는 약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내려보세요. 수고했어요. 심장이 좀 튼튼해지는 평소 때 그런 거를 좀 알려주시죠. 네, 그래 트림을 많이 하셨나요? 미식거리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숨차고 구토도 있었습니까? 네, 구토도 하루에 근데 심할 때는 10번을 해본 적이 있어요. 토하는 네, 거를요. 토하는 거를. 그러니까 위장은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 네, 토하셨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숨차고 이런 것이 있었고 두통이 심했고 어지럼증도 있었는데 건망증이 심해졌네요. 머리가 아프고 난 뒤에 후유증이랄까. 네. 자꾸 머리 잊어먹었어요. 그 원인들을 이제는 알겠죠. 네. 좀 빨리 잡으셨네. 빨리 먹었죠. 네. 네. 지금 그 담적이 생긴 이유는 네. 빨리 잡으셔서 그래요. 네. 빨리 잡수면 이제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체크를 해보면은 지금 두통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치매 가능성이 높아요. 담적을 완전히 없애면 치매는 많이 예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치료가 좀 더 이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지만 이제 스트레스를 이제 이겨 나가셔야 돼요. 즐거운 생활 하시고 만약에 그 좀 누가 압박을 하고 그러면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터트리세요. 제잘제잘 거리기도 좋고 뭐 소풍 가도 좋고 운동해도 좋고 노래해도 좋고 터트리세요. 갖고 있지 말아요. 그리고 음식 꼭꼭 씹어 드시고 그다음 스트레스 관리를 아주 터트리시고 면류 같은 거는 될 수 있는 대로 잡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하고 산소 공급을 많이 하세요. 지금 심장이 이렇게 위축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운동하면서 좋은 산소 공급을 많이 해야 돼요. 등산이 어렵지 않으면 등산에 가서 그 이제 에어로빅이죠. 산소를 마시면서 하는 운동이 좋아요. 그런 운동을 조금 자주 하세요. 치료는 어느 정도까지만은 그만할 테니까 스스로 관리하셔야 되는데 음식은 꼭꼭 씹어 잡수는다. 밥은 진밥을 잡수는다. 그리고 자꾸 웃어라. 알겠죠? 그렇게 되면 두통은 이제 저절로 없어지고요. 소화도 잘 될 거고 치매나 파킨슨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뭐 저희 병원에는 거의 두통 환자들이 옵니다. 근데 다들 보면은 심각해요. 뭐 요즘 진통제들 뭐 6알, 10알, 8 뭐 이렇게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도 좀 잘 낫질 않아가지고 괴로운 분들이 의외로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들이 담적 증후군 때문에 그렇고 또 심장이 약하거나 또 간에 화가 있거나 뭐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뇌에다 공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라는 걸 알게 됐고
또 심각했던 환자들이 좀 치료되는 예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비단 한 케이스만 가지고 살펴봤지만 대부분의 두통 환자들이 이러한 병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또 내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발생되는 만큼 이제 쉽게 너무 치료하지 말도록 너무 진통제 의뢰하거나 독일 의사들도 진통제 자꾸 먹으면 중풍 잘 걸리고 심장병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거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조심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운동도 좀 하고 해서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편두통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네요. 참고가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